자, 다음 기사로 넘어갈 텐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가 언론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내용 좀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일단 이 기사의 내용은요, 책에 담긴 내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최명성 변호사가 쓴 책에 여러 가지 내용이 좀 있어서 오늘 많은 언론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책 내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며 흐느껴 조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검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검찰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추궁을 하죠. 그러자 이런 반응을 보였답니다. 그래서 조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자, 최명성 변호사의 박근혜 변호 뒷 얘기가 책으로 나왔습니다. 검찰 뇌물 혐의 추궁 상황 등이 담겨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일단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최 변호사의 입장, 주장이랄까요?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책에서 박 전 대통령이 여성이었기 때문에 각종 루머가 만들어졌고 그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재판 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주장입니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여기 보면 여기 일화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보시죠. 최 변호사는 구속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을 당시 자신과 얽힌 일화도 공개했다. 그러면서 어떤 일화면요. 어느 날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방청객 사이 자리가 비자 최 변호사가 급하게 그 자리로 옮겨 앉았다. 그러자 박 전 대통령이 웃으면서 저 지켜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농담을 했다. 농담인가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막상 당사였던 최 변호사는 이 얘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볼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런 얘기들과 일화가 책에 많이 담겨 있다고 하네요. 일단 조대진 변호사. 네. 이 발언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면 흐느껴 조사가 중단됐다. 이런 얘기가 이제 대표적으로 오늘 많은 언론들이 이 대목을 꼽고 있는데 좀 이걸 보면 여전히 억울하다. 네. 말도 안 되는 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수감이 됐다. 이런 반응인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그리고 조사 과정 내내 계속 본인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지금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가족들도 안 만나고 친인척도 못 들어오게 하고 일만 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모르겠다라고도 지금 얘기를 했다고도 그렇죠. 지금 책에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법의 판단이라는 것은 본인이 선이라고 생각했더라도 법에 위반되면 처벌은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억울하다는 생각을 계속 이렇게 강요하고 그 국민들한테 얘기는 하고 싶지만 그래도 법의 판단은 공정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이제는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또 최명성 변호사는 법조인 아닙니까? 법조인이었고 또 변호인이긴 했지만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에 법조인으로서 어떤 생각이 들지는 본인만 알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 그런 입장에서 쓴 것 같습니다. 최창희 교수님. 여기 이제 최 변호사가 한 얘기 중에요. 보면은 여성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주장이 있었어요.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그야말로 최 변호사란 분의 주장인 거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탄핵된 적은 두 번째였습니다만 파면된 건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촛불 민심에 의해서 어떤 국민들의 어쨌든 주권자의 의지에 의해서 헌법 절차에 따라서 탄핵되고 파면됐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익히 다 아시겠습니다만 정치 보복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많이 보도됐고 또 정치적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려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또 해석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지금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는 거 여자 대통령이고 독신이다 저거는 이 문제의 본질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여자 대통령이고 독신이라고 해가지고 루머가 나오고 무슨 탄핵이 되고 파면이 된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 변호사의 주장이고 자신이 책에서 쓴 이 얘기긴 합니다만 여전히 역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파면은 우리 국민들이 어떤 그 국정농단과 헌법 유린을 용서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주장하고 글을 쓰는 건 자유겠으나 역시 이건 전반적인 보편적인 상식과는 좀 괴리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개인적으로. 최영철 편집위원. 한 가지 지금 드는 생각이요.
이런 책이 나오고 여러 가지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상황과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이 책이 이제 발간이 될 텐데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계속 또 주말이나 이렇게 집회나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런 책이 나오게 되면요. 모든 현상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지겠죠. 결국 저런 책이라는 결과물도 결국에는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이고 향후 불어올 바람에 대한 예측이 있어서 저런 책이 출간됐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 이제 내년 총선이 다가오고 한국당 전당대회가 다음 달에 예정돼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적 바람에 대한 기대 이러한 것들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그 인적 요소가 하나의 씨앗이 되지 않을까. 그럼 이게 어떤 이렇게 큰 흐름상 이렇게 책이 출간한 시점도 그런 흐름과 좀 맞닿아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큰 건가요? 바람을 보고 저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오해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리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물론 그런 오해도 풀어야 하고 이런 앞으로의 과정에서 그러한 것들이 또 새로이 검증되기도 할 것이고 어쨌든 그런 거대한 바람 내년 선거 그리고 한국당의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어쨌든 저러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불어올 것이고 정부 여당에 대해서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 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요. 정치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작은 불씨 같은 게 커져버리고요. 어마어마하게 번지는 일이 참 많이 있거든요. 이런 책 내용 오늘 아마 정치권에서도 이 책에 대해서 언급하는 경우가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윤국찬 변호사. 이게 또 갈등 전선이 되나요, 그럼? 아마도 이제 그 사실상 재판이 이제 상고심 진행 중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상고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이 거의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하고 싶은 말. 이제 재판과 수사라는 거는 이제 범죄를 성립시키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면적인 얘기, 감정이 호소할 수 있는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박 전 대통령과 어떤 교감이 씨 나오지 않았나. 여기 기사에도 했겠죠. 그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이 최 변호사에 따르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편지로 책을 냈다라고 알렸는데 뭐 답장은 받지 못했다. 일단 알려는 줬다는 거네요. 근데 이제 최 변호사 입장에서도 본인의 생각이나 여러 가지 객관적이지 않은 얘기들을 만약에 담았다면 그것이 괜히 또 나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 또 법적인 또 추궁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상인했을 걸로 보이고요. 이 내용을 보면 그 안에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간접 사실들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 아침에 오랜만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내용을 다룬 내용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내용들이 담겨 있어 저희가 지금 다뤄봤습니다.